곤충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지위라고 여겨지는 여왕벌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속아 부러워하지만 실제 여왕벌의 일생은 권력이 아닌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으로 가득 찬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꿀벌 집단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왁스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깨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몸을 제대로 펼 틈도 없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꿀벌 사회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일벌들이 특별한 영양분인 로열 젤리를 공급해주면서 여러분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로열 젤리는 단순한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강제로 성장시키는 생물학적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다른 여왕 후보들도 동시에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벌집 안에는 여러 마리의 여왕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 마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란을 극도로 싫어하는 꿀벌들의 특성상 이런 경쟁 구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여러분이 특별한 방에서 계속 자라는 동안 바로 옆 공간에서는 또 다른 여왕 후보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가장 먼저 성체가 되어 나오는 개체가 형제 자매들과의 치명적인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기이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16일간의 집중적인 성장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세포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다른 여왕 후보들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왁스 벽을 뚫고 독침을 주입하여 태어나기 전에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여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임무입니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도 몇 마리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가끔은 다른 여왕 후보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검투사들의 대결처럼 직접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두 마리가 들어가서 한 마리만 나오는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서로를 돌면서 날개를 떨고 배를 구부리며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모습은 치열하고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일반 일벌과는 달리 여왕벌의 독침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암살에는 편리한 구조지만 자매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죠. 모든 경쟁자를 제거했다면 축하할 만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 6만 마리의 일벌들이 죽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는 확실한 지배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알기 전까지는 기뻐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일벌들이 여러분을 밀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치 여러 마리의 수컷과 교미를 원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벌집 입구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이는 결혼 비행을 위한 준비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행 경험이 전혀 없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벌집 주변을 거의 걸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위해 하늘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부담이 상당하죠. 흥분한 일벌들이 윙윙거리면서 5마일 반경 내의 모든 수벌들에게 처녀 여왕이 파티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내는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갑자기 수백 마리의 수벌들이 여러분과 교미할 기회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둘러싸게 됩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구애 과정이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강한 수벌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하는 고공 추격전이죠.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벌이 여러분과 성공적으로 교미를 마치면 그의 생식기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내부에서 폭발하며 파괴됩니다.
수벌은 내장이 튀어나온 채 땅으로 떨어져 죽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날아다니며 다음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이 비행 기간 동안 12마리에서 20마리의 수벌과 교미하게 되며 각각의 수벌은 동일한 폭발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벌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평생 사용할 정자를 충분히 저장하게 됩니다. 정자 저장란이라는 특별한 기관에 보관되는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는 교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번의 비행이 평생 기억될 만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벌집으로 돌아오면 일벌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즉시 여러분을 돌보고 먹이를 주며 몸단장을 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란 기계로서의 새로운 직업을 준비시켜주죠. 며칠 내에 여러분은 생물학적 공장처럼 알을 생산하는 진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2,000개의 알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매일 자신의 체중보다 더 많은 양의 알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복부는 기괴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일벌들은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알을 하나씩 낳는 동안 방에서 방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번식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벌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제공하며 여러분만을 위해 꽃가루와 꿀을 특별한 분비물로 가공해 줍니다. 심지어 음식을 씹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24시간 내내 알을 낳는 여러분 대신 일벌들이 음식을 미리 소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커피 타임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그저 알을 낳고 미리 소화된 음식을 먹으며 가끔씩 페로몬을 분비해서 모든 일벌들을 통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페로몬은 사실상 여러분의 유일한 소통과 통제 수단입니다. 일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학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왕벌의 턱샘 페로몬은 일벌들을 불임 상태로 유지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 알을 낳기 시작할 것이고 전체 사회 구조는 폭풍우 속의 카드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주라기보다는 죄수에 더 가까운 존재죠. 모든 것은 일벌들이 결정합니다. 그들이 어느 방에 알을 낳을지 선택하고 벌집에 새로운 여왕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며 심지어 여러분이 너무 늙어서 교체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알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보통 2년에서 5년 후에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로열 젤리보다 빠르게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대체할 새로운 여왕을 키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교체라고 하는데 계획된 재정착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죠. 일벌들은 특별한 여왕방을 건설하고 여러분은 그 안에 알을 낳아야 하는데 사실상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셈입니다. 때로는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일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들은 여러분을 몸으로 단단히 둘러싼 채 비행 근육을 진동시켜서 결국 열로 말 그대로 산채로 요리해버릴 것입니다. 약 20분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사형 집행인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더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벌집이 분봉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군집이 번성하면 일벌의 절반은 새로운 집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다시 비행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켜 체중을 줄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시 날 수 있을 만큼 몸무게가 줄어들면 그들은 여러분과 약 3만 마리의 일벌들을 벌집 밖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편안한 벌집에서 알을 낳고 있다가 다음 날에는 정찰병들이 새로운 집을 찾는 동안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하죠.
남겨진 일벌들은 몇 주 안에 새로운 여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정찰병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나무 구멍이나 버려진 우편함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벌집에서의 처음 몇 주는 정말 잔혹합니다. 일벌들은 벌집을 처음부터 새로 건설해야 하는 반면 여러분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즉시 알을 낳아야 하죠. 신혼여행도 없고 이사 파티도 없습니다. 그저 덜 편안한 환경에서 알 공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을 낳는 속도는 필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일벌들이 그리 주의 깊게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겠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리 많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페로몬에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알을 생산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천 개가 아닌 수백 개 정도만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벌들이 여러분을 흘끔 보면서 춤을 추며 여러분의 성과 지표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여왕방이 건설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봉에 사용되는 비상용 방이 아니라 벌집 한가운데에 있는 특별한 왕실방입니다. 일벌들은 새로운 유충, 즉 여러분의 후계자에게 로열 젤리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통치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계속 알을 낳지만 사형 집행인들은 감방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왕이 나타나면 엄청난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벌들이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죠. 반격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날아갈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새로운 여왕벌이 젊고 활기차게 등장하여 일벌들이 여러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신선한 페로몬을 뿜어냅니다. 운이 좋다면 벌집 구석에 갇혀 쇠약해질 뿐일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새로운 여왕이 여러분을 찾아내어 직접 그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죠.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할 때 한때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일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새로운 여왕벌이 이미 알 낳는 일과를 시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순환은 계속됩니다. 여왕은 그럴 수 없을 때까지 오래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생식 도구로 소비되었고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고장난 프린터처럼 버려지는 것이 보상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칭찬의 의미로 여왕벌이라고 부르면 실제 여왕벌은 자신만의 성에 갇힌 죄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자신의 후손에게 살해당하는 알 낳는 노예 말입니다. 갑자기 이달의 우수사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느껴지네요.